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이 되죠.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그리고 본투표는 4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또 하나 있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운동권 특권 정치 심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명합니다. 정권 심판, 검찰 정권 타도 그리고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의 포인트는 정말 그 야권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바로 탄핵이 가능하죠.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력이 안 되고 못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하야를 하는 게 맞는데 본인이 하야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그걸 심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드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드덕. 죽은 오리. 오리가 뭐 죽어 있으면 갖다 묻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양당 모두 일부 지역의 공천 후유증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천을 좀 더 잘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사천을 위해서 후유증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46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조국혁신당이 어떤 성적표를 낼 것인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당들은 참 미미합니다. 정의당은 거의 뭐 사라지는 수준인 것 같고 새로운 미래 뭐 2%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뭐 이런 데가 선전 여부가 관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관심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비례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여기가 얼마만큼 얻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무슨 정의당이니 새로운 미래니 개혁신당이니 이런 건 뭐 거의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돌풍이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미래는 35.3%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30.2%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쳐버렸네. 더불어민주연합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가 딱 민주당만 있는 당은 아니잖아요. 연합정당이잖아요. 연합.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9.2%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이 그 와중에 4.4%, 새로운 미래가 3.3%, 녹색정의당이 1%대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을 한 정당이 뭐 당인가? 하여튼 이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비례대표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질주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약간 지금 견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야권의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민 비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 몰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에서도 민주연합을 찍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 세력이 엮어내느냐, 싸우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선거에 있어서 지는 것은 끝이죠. 끝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겠습니다만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당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즘 유권자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그리고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뭐 학력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도 다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이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옆에서 막 쌩 난리를 쳐도 안 들어. 왜냐? 내 머릿속에 이미 딱 들어있는 거 그걸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일단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민주당에 결코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득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윤 정권을 박살을 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둘이 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당이 잘 연구를 해서 윤석열 정권을 쪽박을 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또 이 조국 혁신당 이야기했으니까 뭐 작은 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새로운 미래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지역구에 거의 못 냈잖아요. 거의 못 냈죠. 거의.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형배 의원하고 붙는다 그러는데 거의 7대3으로 7대3이 아니지. 민형배 현 의원이 한 70% 가까이 나오고 이낙연 대표가 17.7%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지역구에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비례대표. 이거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완전 지금 개싸움을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대. 지난 18일에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한번 번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난리야. 15명을 발표했었는데 8번을 받은 김만흠, 그리고 12번을 받은 박시종, 여기가 이제 비서실장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을 뺐어. 그래가지고 1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천 잡음이 심하면. 박시종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와 평생을 같이 해온 사람이에요. 뭐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가서 이번에도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빼버렸어. 김만흠도 빼버렸어. 그리고 누구를 넣느냐. 야, 93년생 양소영 책임위원을 넣었어. 여기는 원래 개혁미래당 출신이에요. 새로운 미래와 맞지도 않아. 근데 얘를 93년생인데 얘를 1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자기 색깔하고도 맞지도 않는 후보를 1번으로 넣었다. 이것은 당 정체성이 그만큼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난리가 나니까 김효근 선임 대변인이 비례대표 후보직도 사퇴하고 당직도 사퇴해 버렸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선대위에서 상임 고문으로 이선 후퇴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정말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예요. 다들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정말 그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희망을 드리는 언어로 슬로건을 교체하겠다 그러는데 슬로건 교체하면 유권자들이 막 찍습니까? 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250만 당원이 가입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입니까? 그럼 250만 당원을 모독하는 거고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내내 먹고 살아놓고 평생 먹고 살아놓고 나와가지고 거기는 가짜고 내가 진짜예요. 이런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 17일에 나온 거 보면 새로운 미래는 2%. 아까 제가 2몇 % 이야기했는데 개혁신당도 4%밖에 안 돼요. 민주당의 색깔도 없어지고 이거 이당 저당 모아가지고 이상한 것을 하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선거 4월 10일 날 정계 은퇴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은퇴 선언문을 써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도 지금 개판이야. 이 비례대표가 왜 그러냐면
공짜로 주워 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당선권인 4번까지 개혁신당 이야기예요. 이준석 당. 1번이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2번이 천하람이야. 3번이 문지숙 교수, 4번이 곽대중 대변인. 뭐 이름도 다 몰라. 천하람이는 알겠네. 하도 이 친구는 TV에 자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난리가 났어요.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 자체가 우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직격해버립니다. 김 위원장이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랬어요. 예, 이분 연세 많으시죠. 제3당 사무총장은 대부분 비례로 입성했다. 박선숙이 그랬고 이태기도 그랬다. 큰 당만 보셔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려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성결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 그래서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그만두겠다. 때려친다. 그랬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오늘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합니다. 아마 탈당할 것 같죠. 그래 하여튼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이요. 우리 둘째 아들도 지금 집을 나간 건 아니지. 그 친구는 서울에 혼자 사는데 고생해요. 고생해. 예, 그래요. 예. 그는 뭐 학교를 거리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이 당에서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물론 이제 공천을 못 받죠. 꼴찌들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무슨 당을 만들면 대단한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양당 체제를 막 욕하고 그러지만 이미 양당 체제가 굳건합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양당에서 다 단물을 빨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냥 양당은 나빠요. 양당이니까 당신들이 다 해먹었잖아. 그래놓고 나쁘다고 엄청 당신들은 좋은지 알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공짜라는 인식이 있어요. 내가 공짜라고 이야기하니까 비례대표에 들어간 사람들은 야 그동안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거기 번호 받았는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순위 받으려고 전쟁 치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미래도 자기 국회의원 자리에 한번 어떻게 비례대표로 들어가 보려고 당을 떠나서 거기에 갔는데 자기를 안 주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막 앞에다 다 올려. 그러니까 막 그만둘 거예요. 나 안 해 너하고. 나 너랑 같이 안 놀아. 너하고 노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뭐 범우주를 위하고 무슨 기후위기가 어떻고 저출산이 어떻고 막 해박함을 물고 있는데 사실은 집 밥그릇 차지하는데 월급을 엄청 받아. 그런데 특혜를 수백 개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엄청난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유권자들이 모르진 않아. 당신들의 속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 아니까 사기치지 말고 그냥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유권자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 이따위 소리는 그냥 하지 마. 그냥 다 알고 있어. 나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잘했잖아요. 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 국회의원 시켜가지고 삐까번쩍한 차 타고 까만 옷 입고 여기다 삐까번쩍하는 그 금배지 달고 폼 잡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모두 다 엎드리는 이 노예 같은 놈들 앞에서 내가 폼 좀 잡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갖고 이렇게 싸먹고 전쟁을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니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이것 갖고 지금 싸움 하겠어? 니만 위해서 뭐 니만 국민을 위해야 되나? 아이고,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죠. 그냥 쌩 난리를 쳐. 나이 먹으면 은퇴들 좀 해, 은퇴. 나 은퇴하니까 좋잖아. 이런 말도 막 하고. 은퇴해 좀. 나이 먹어가지고 부했던 부짓거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이 먹은 놈들이 비례대표 하나 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말이야. 니들 눈에 국민이 보이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파 한 단에 뭐 872원이라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놈들 견제하고 그래야지. 지금 저 싸움이나 할 때야?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예. 저 같은 사람 말 뭐 듣겠습니까? 하여튼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비례대표 해가지고 자손 만대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